네, 안녕하십니까. 좋은 기업 소개 전문 채널 미스터 슈빌입니다. 기존 영상을 통해서 하나솔루션의 유상증자건에 대해서 설명을 좀 드리면서 향후 주가 방향성에 대해서 설명을 좀 드린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근본 유상증자 같은 경우에는 상당히 긍정적인 유상증자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한화솔루션이 자금을 확보를 해서 신사업, 특히 이제 태양광 사업과 수소 사업에 역량을 집중한다는 측면 자체가 굉장히 친환경 정책에 부합되는 유상증자였기 때문에 주가의 하방보다는 상방에 대한 가능성이 있다라고 말씀드리면서, 일정에 따라서 일정이라 하면은 신주 배정 기준일이라든가 신주 인수권부 사채, 그러니까 신주 인수권 증서의 상장권이라든가 청약일, 납입일 건, 이런 어떤 일정에 따라서 주가의 변동성도 예측해서 한번 말씀을 드린 바가 있는데, 상당히 어쨌건 뭐 긍정적인 그 성과가 좀 나왔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기존에 예상했던 것보다는 지금 1차 발행가 당초보다는 2천억 정도 더 자금이 늘어나서 1조 4천억 정도 확보될 걸로 현재 지금 예상을 하고 있는데, 이 한화솔루션의 유상증자의 주요 사용처는 다시 한번 더 리뷰를 해드리면은, 이 태양광 차세대 제품 개발 및 생산에 4천억 원, 수소 생산에 1천억 원, 수소 저장 및 유통에 2천억 원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수소 쪽에는 3천억 원이 되는 거고, 나머지 4천억 그리고 3천일억 원 태양광 분산형 발전 기반 에너지 사업과 태양광 발전 사업 관련 자산 취득해서 4천억, 나머지는 3천억을 제외한 나머지 이 1조 1천억 정도는 태양광 쪽에 집중이 된다라고 결론 지어서 말씀을 좀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성공적인 유상증자가 진행이 될 것으로 현재 점치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요. 관련해서 지금 현재 한화솔루션의 일정이나 이런 부분을 가지고 제가 좀 설명을 좀 드릴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해 편의를 위해서. 먼저 2020년 12월 21일에 간단히 이것부터 좀 보겠습니다. 자, 한화솔루션의 공지는 2020년 12월 21일에 유상증자 결정을 했습니다. 예, 보시는 것처럼 유상증자 결정을 했고, 그리고 지금 신주 확정 발행가는 38,200원이 예정가였습니다만은 그 후에 다시 한번 더 정해지는 게 나왔죠. 좀 더 증가가 됐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신주 배정 기준일 1월 19일을 기억을 하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청약일 2월 24일에서 25일, 그 다음에 납입일 이걸 기억하셔야 되고, 그 다음에 신주의 상장 예정일이 또 중요합니다. 요때에 따라서 주가의 변동성이 있을 것 같고, 또 신주 인수권 증서의 상장 여부도 상당히 중요한데 이 부분이 진행이 됐죠. 그래서 실제로 상장되는 시점, 그쯤에 또 주가의 변동성이 있다라고 또 말씀드렸는데 여전히 있습니다. 보시면은 여기에 나와 있는, 여기 나와 있네요. 신주 인수권 증서의 상장 기간 2월 5일부터 2월 15일까지 끝났습니다. 오늘이 상장 폐지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남아 있는 일정은 청약이죠. 청약이 남아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주가의 방향성을 한번 점쳐볼 수 있도록 그렇게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큰 그림으로 좀 보면은 먼저 2020년 12월 21일에 이때입니다. 예, 요때에 요 날이죠. 요때에 유상증자 발표를 했습니다. 그래서 통상 유상증자 발표를 하게 되면은 주가가 급락하는 경향이 나오게 되는 거죠. 그래서 다음날 하락했다가 재차 이렇게 저가 매수 유입되고 음봉을 좀 기리다가 다시 또 추세를 잡은 아주 대단한 유상증자의 모습을 좀 보여줬습니다. 그리고 다음 일정은 배정 기준일이죠. 예, 1월 19일입니다. 2021년 1월 19일이 배정 기준일인데 1월 18일 날 권리락이 나왔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1월 18일 날. 그래서 바로 요때입니다. 예, 요때입니다. 요때가 신주 를 받기 위한 배정 기준일, 신주를 받을 수 있는 권리가 확정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전에 주식을 매도를 했다면은 유상증자에 따른
신주를 확보할 수 있는 권리가 없게 되는 거고, 권리락에 의해서 결론적으로 권리를 확보했다면은 유상증자에 참여를 할 수 있게 되는 거죠. 자, 그 다음에 권리를 가지신 분 입장에서 봤을 때, 나는 권리를 갖고 있지만은 유상증자에 참여하기를 원치 않는다라고 생각하시는 분 입장에서는 신주인수권 증서 매도를 통해서 권리를 포기할 수 있고, 그것을 프림 옵션을 현금 확보할 수 있다고 제가 말씀을 드린 바가 있어요. 그 시점이 2월 5일부터입니다. 2월 5일 바로 이때부터입니다. 이때부터. 자, 이때부터 10월까지죠. 전일까지. 그래서 여기까지 주가를 좀 해석을 해보면은, 통상적으로 봤을 때 조금 자의적인 해석이 좀 추가되어 있음을 양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상증자 발표를 하게 되면은 주가는 이렇게 통상적으로 좀 빠지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러다가 신주 배정 기준일이 다가올수록 주가는 올라가는 경향이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이때에 회사 입장에서 봤을 때는 주당 발행가, 예정 발행가가 있는데, 그 발행가보다 높게 형성이 되면 추가로 자금을 더 많이 확보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처음에 제시했던 신주 발행가액이 38,200원이죠. 38,200원인데 주가가 더 오르게 되면은 한 주 발행가가 더 올라갈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홍보가 많이 나옵니다. 기사라든가 또 회사가 이 자금을 어디에 쓴다라든가, 그리고 기대감 등이 한껏 뿜어져 나오게 되는 거죠. 그래서 해당 주식을 유상 참여를 해서 주식을 확보하려는 의지가 강하게 형성이 되게 되면은 투자자들의 관심도가 높아지기 때문에 주가는 통상 올라가는 성향을 보여줍니다. 그러다가 주가가 신주 인수권 증서가 상장되는 시점으로 다가오게 되면은 주식은 좀 빠지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 왜 그러냐 하면은 권리를 포기하려는 자와 권리를 획득하려는 자의 어떤 그런 부분이 있고 불확실성이 있게 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주가는 통상 좀 빠지는 경향을 보여줍니다. 그러다 이 과정이 잘 끝나면은 여기서 보시는 것처럼 이 보통주가 세게 오른 것은 신주인수권 증서에서 저가 매수가 들어왔다는 거고요. 그 다음에 빠지는 것은 프리미엄 가격이 올랐기 때문에 프리미엄만 확보를 하고 팔려는 세력이 있을 거니까 주가가 잔파동에서는 빠지게 되어 있습니다. 이 과정이 끝났기 때문에 앞으로 남아있는 것은 청약에 대한 부분이 있는 거죠. 유상증자 청약이 나오게 되는데 2월 24일입니다. 오늘 2월 16일이니까 곧 나오게 되겠죠. 2월 24일 그 정도 시점에서 한 이 정도 되겠죠. 기대감이라는 게 있기 때문에 주가는 빠지기보다는 올라갈 가능성이 높다는 거죠. 그래서 2월 24일에서 25일 날 이렇게 해서 유상증자 청약이 성공리에 끝났다라는 얘기가 나오게 되면 주가는 좀 빠지는 경향이 있어요. 실제로 좀 빠지는 경향이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유상 청약을 진행을 해서 성공리에 진행했고 회사가 원하는 자금 확보를 했고요. 그 다음에 남아있는 이슈가 뭐냐 하면은 3월 18일에 유상증자에 따른 신주 상장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주식 가치가 희석이 된다는 그런 부분이 있게 되는 거죠. 그로 인해서 주가는 당분간 빠지게 되어 있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고민을 좀 하셔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조금 촘촘한 전략을 세우시는 분 입장에서 보았을 때는 유상 청약에 대한 권리가 있을 거니까 현재 갖고 있는 물량에 대해서는 제가 볼 때는 적극적인 투자자라면은 매도를 하고 유상 청약은 참여를 하시는 거죠. 참여를 해서 추후에 주가가 빠지게 되면은 이때 청약 전에 유상 청약이 성공리에
진행되었다라고 발표하기 전에 매도한 이 자금을 그대로 보유했다가 주가가 신주 상장 후에 주가가 많이 밀리는 경우가 있다면 그때 그 돈만큼 사게 된다면 한화솔루션의 매수 평단가를 상당히 낮출 수 있다는 효과가 있다는 거예요. 조금 적극적인 전략을 취한다면은. 그래서 그러한 전략도 한번 고민해 보실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아니면은 추가로 더 사주는 개념도 좋겠죠. 현재 보유 물량 그대로 갖고 계시고 유상 참여하시고 신주 상장 후에 주가가 희석이 되었을 때 주식을 더 사주는 컨셉으로 진행한다면은 한화솔루션의 매수 평단가를 상당히 낮출 수 있을 거예요. 그 다음에 지켜보는 거죠. 그 다음에. 그래서 이러한 주가 흐름 예상할 수 있는데, 자, 그러면은 여기서 질문이 하나 나와야 됩니다. 한화솔루션이 주가가 추가로 올라갈 만한 이슈가 있느냐라는 부분에 대해서 질문이 들어와야 되는 거죠. 있다라고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물론 기본적으로 한화솔루션의 향후 성장성 이런 부분은 한화그룹 내의 메인 성장 기업이기 때문에 당연히 지원이 내부적으로도 있겠죠. 그런 부분에서 성장하겠지만은 그거 말고도 지분가치 반영이라는 측면에서 한화솔루션의 주가 상승은 있을 수 있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제가 설명을 한번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상당히 좀 중요한 내용이고요. 자, 보겠습니다. 자, 제가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건 뭐냐면은 한화종합화학입니다. 한화종합화학이 상장을 한다라는 거죠. 예, 상장을 하게 되면은 그 지분을 갖고 있는 회사의 주가는 위로 올라갈 수밖에 없다라고 이제 말씀을 좀 드리고 싶은데요. 그 부분을 좀 자세하게 설명을 좀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네, 조금 딜레이 된 거를 좀 이해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바로 이 부분입니다. 자, 좀 자세히 말씀드리겠습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고 그 다음에 디테일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한화종합화학이 기업 공개를 합니다. IPO를 추진합니다. 여기에서 IPO를 추진하는 이유는 뭐 삼성 지분 정리와 경영권 승계 자금의 마련을 목적으로 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지분을 누가 얼마큼 갖고 있느냐가 중요할 것 같은데요. 예, 그 부분을 한번 살펴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자, 한화종합화학의 주요 주주는 한화에너지가 39.16%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한화솔루션이 36.04%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한화솔루션은 김승현 한화그룹 회장의 장남 김동관 사장이 진두지휘하고 있으며 한화에너지는 삼남인 김동선 상무부가 최근 복귀 주목을 받고 있다. 그러니까 한화솔루션은 장남 김동관 사장이 진두지휘하고 있다는 측면과 한화종합화학의 향후 상장에 따른 지분가치 반영을 받을 수 있는 부분이 지분율인데 한화솔루션이 36.04%를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한화솔루션의 향후의 어떤 기업의 성장성은 상당히 엿볼 수 있는 대목이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 그래서 한화솔루션 유상증자 후에 주가가 어떤 주식가치 희석으로 인해서 주가가 빠졌을 때 이러한 이슈로 인해서 결론적으로 주식이 지속적으로 추가로 상승할 수 있다, 반등을 할 수 있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별도 영상을 통해서 제가 자세하게 영상을 올려드리도록 하고, 그래서 결론적으로 제가 말씀을 좀 드리고 싶은 것은 한화솔루션의 향후 주가의 흐름은 이렇게 되는 거죠. 유상증자 발표를 해서 주가 빠졌다가 그 다음에 신주 배정 기준일까지 주가 올랐다가 그 다음에 신주 인수권 증서에 대한 불확실성, 그 다음에
유상 청약에 대한 성공 기대감, 그 다음에 신주 상장이 되면 주가는 빠진다. 이때 빠졌을 때가 바로 매수의 기회다라고 말씀드립니다. 그 이유는 김동남 사장이 선두 지위를 하고 있는 기업이고, 그 다음에 하나종합화학의 지분을 보유를 하고 있기 때문에 하나종합화학이 IPO 상장을 하게 되면 지분가치 반영에 의해서 하나솔루션의 가치는 더 업될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빠졌을 때 추가로 더 사주는 컨셉으로 진행해야만이 된다라고 결론지어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이상 여기까지 좋은 기업 하나솔루션에 대한 투자 전략을 말씀드렸습니다. 여러분들의 성공 투자를 기원드리겠습니다.